않았는데요. 이제 고작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너무 하루에 뉴스가 막 여러 가지가 동다발로 나오면서 이게 지금 남들 한 곱하기 10배, 100배 이상으로 세게 일을 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국무회의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날 3시간, 그 다음날 6시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무회의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의정관인가요? 질문하니까 의정관이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전 거 가지고 유추 해석이 돼요. 네. 아마도 안 나왔거나 총리가 주재했거나 왔더라도 모두 발언 자기 몇 마디 하고 가버린 경우 이렇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불편한 동거일 수 있는데 그 국무위원들 네. 전임도 보고 지금도 보잖아요. 네. 전임 때는 편했을 거예요. 윤석열 안 나오니까 나오더라도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김밥 먹이가면서 몇 시간 동안 안 쳐버리고 질문 다 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완규라든지 뭐 네. 그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저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교도 될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이 얘기는 제 얘기긴 한데 제가 사단 장교할 때 사단에 법무참모 같은 걸 하면 네. 사단장이 바뀌잖아요. 참모 회의를 맨날 합니다. 아. 약간 죄송하지 멍청한 사단장이 계실 때 일 안 하는 사단장이 계실 때 편안하게 칩니다. 어차피 끝나지 이랬는데 갑자기 빡센 사단장이 오셨을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참모들이 다.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네네.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하구나. 아. 전임은 정말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네. 다 압니다. 네. 예. 저도 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국무회의 어떤지 취재를 했어요. 어제 한겨레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이 굉장히 첫날 국무회의 때 잡힌 표정이 압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땠냐라고 하니까 거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냥 인상을 쓰고 있다가 그 딱 비공개가 시작되면 말을 한대요. 말을 하는데 나는 대통령 앞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용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혼자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첫날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이제 끝나고 조용히 나가잖아요. 회의 끝나고 대통령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딱 전화를 하더니 영어로 막 큰 소리 모두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나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너 뭐 돼? 학시 아저씨 버전으로 너 뭐 돼?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 좀 알아듣기도 어려운 막 그런 주장. 그다음에 이제 김서구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도 한 3배속으로 빠르게 막 얘기를 했는데 늘 국회에서 하던 얘기 있잖아요. 뭐 왜 검찰개혁 반대하는지 이게 왜 위헌인지 늘 하던 소리를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어떠시냐 불쾌하시지 않냐 기분 나쁘지 않냐 그 사람들 했더니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고 다 말씀하세요. 다 들어드리겠다. 이제 이런 태도라는 거죠. 영화 대사인가요? 이제 가둬놓고 팬다 있잖아요. 가둬놓고 팬다. 네. 뭐 한 놈만 팬다도 있지만 네, 가둬놓고 팬다. 네.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묻는 것과 그렇죠. 알고 네. 묻는 맞아요. 것 이미 다 해봤어. 그래 나도 알고 있거든. 네. 제가 이제 딸하고 대화할 때도 뭐 하면 딸이 아빠 저도 다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미 다 알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바늘방석 같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유는 참석해도 59분 혼자 얘기하기 얘기하고.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따가 돼. 가면 돼요. 가만히 쓰고 있다가. 있으면 돼 그냥.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얘기해봐라, 그렇죠. 내가 들을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도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또 시장 때 인터뷰를 한 2번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한 듯 다 해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데 다 제가 질문 여기서만 했던 질문들 답을 다 준비해 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공부하고 매우 성찰하는 사람이고 매우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알기만 해서 떠들고 말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피하면 그만인데 알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래소에서 거래소에. 너무 네. 재밌었잖아요. 예. 아이고 형이라고 생각해. 형이라고 생각해. 편하게 질문해. 한 다음에 디테일로 막 들어가니까
이분이 좀 막 당황했어. 두 가지예요. 다 많이 알고 좀 모르는 거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알고 하자는 대화한다는 거냐.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리고 그래서 실용이라는 게 네. 성과잖아요. 효율이고.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떤 아젠다가 새로 나와도 그럼 여기서 결정 내리지. 지금 결정 내리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막상 그 장관이든 실무자든 네.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뒤로 넘기지 말고 지금 결정 내리십시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실용의 정말 정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니까 이분이 막 어버버 하니까 이거 권한과 인원 이거 하자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 근데 사회 보던 여성분이 있어요. 거래소에서. 우리 과장님이 멘탈이 나가셨습니다. 아 진짜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이 와도 무슨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질문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라고 집요하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 멘탈이 나가셨다. 이제 이렇게 의례적으로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게 아닌 아니에요. 거예요. 예. 인터뷰를 제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 인터뷰를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향이라든지. 저는 다 진짜 많이 해본. 맞아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이재명 예, 예, 대통령은 예. 알고 있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디테일이 강해요. 디테일이 디테일도 강하고요. 강해. 예. 이 두갈씩이거든요. 그 맞아요. 기업인들이 다 두갈씩으로 합니다. 매출 목표 1,000억, 영업이익 100억, 당기순이익 60억.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이에요. 네. 이게 기업인들의 주된 방식이죠. 기자들도 두갈씩입니다. 네. 근데 딱 정치인들은 네. 서론 본론 쭉 가는데 결론은 없어요. 없어. 긴데 서론 본론 그럼 기승전 그러니까. 하는데 결이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아마 회의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갓기도 정치인들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한 거 같기도 하고 못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하고 애매한 결론이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명징하다. 네. 그리고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 나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그러냐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가부는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지금 뭐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조정할지 예전에는 그 방송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통신이 사실은 그 정통부에 이렇게 포함, 맞습니다. 정보통신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리가 안 돼서 이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그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씨는 바로 해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나를 자르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성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래도 됩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스스로 피해자 화죠. 이거는 코스프레가 아니잖아요. 예, 예. 완전히 피해자 예. 화잖아요. 임기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나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동안 이제 보면 역대로 보면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흉내내서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코리아 이렇게 이제 표방은 하는데 역대로 19개 부처가 된 게 아마 윤석열 정부밖에 없었을 거요. 다 17개, 18개 이내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요. 막 세분화시키고.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능적, 펑션 위주로 하면서는 사실은 세분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방송, 통신, 그리고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모바일 네. 환경으로 다 네, 바뀌고. 네. 그럼 이런 거 시대상을 반영해서 하다 보면 네. 분명히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네. 그걸 왜 자기가 미리 선수를 치고 나와요? 자기가 국회예요? 이 기능을 바꾸는 것도 다 입법 기능을 다 통해서 바꾸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니까요. 예. 왜 그걸 대통령 앞에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전현희 이진숙 징지. 이 징숙으로. 전현희 위원장을 이진숙이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 권익위원장도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 방통위원장 3년이죠.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정부 바뀌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전현희 그걸 따라하는 따라하는 겁니다. 거다. 근데 전현희는 봐서 알겠지만 예. 잘했고 예. 별다른 흠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방통위원장 지금 이진숙 같은 경우는 빵을 너무 본인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빵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감옥 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네. 국무회의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횡령이나 배임 이게 심각해 보이는데 네. 거기 와서 전현이 따라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임기를 보장해 줘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판단이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한밤에 최민희 의원 취재를 했어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자기 임기 보장을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지금 정부 조직 개편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히는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네, 방통위원이 맞습니다. 의견 개진만 할 수 있고 표결은 맞습니다. 못하는 예,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서 자기 거취에 관련된 예.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부분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들이 지지자들한테 알려진 소리고 네. 대구시장 가고 싶은가 봐요. 아.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김재원 씨랑 그러면 어떻게 예. 돼요? 그렇죠. 그 목표로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아 이진숙 대구시장. 저는 출마? 그렇게 봅니다. 대구시장 아. 가고 싶어서 저런 것 같은데 네네. 논리적이지 않지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예. 본인의 하자 예. 부분도 많고 예.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니는 국민이 뽑아준 그게 나온 예. 사람에 예. 불과한데 예. 국민의 대표긴 국가가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는 건 그건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빵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거기 끼어서서 의견을 개진합니까? 그 빵이 이 빵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지금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선에 있는 정부인데 네. 거기 와서 자기 민원 창구로 삼는 것은 대단히 그렇죠.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라인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죠. 해야지 전체 그렇죠. 국무회의 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민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아, 최민희 죽여요. 위원장이 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마찬가지로 최민희 위원장 그게 한 명에 불과해요. 네. 국회가 바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 그 공무원분들은 훨씬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방통위가 성격이 굉장히 이 재밌는 성격이에요. 이 옛날 정보통신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네. 완벽히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 위원회로 나오면 파견인데 맞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준공무원 준공무원 비슷하게 막 그 성격이 막 네.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데 어. 자기들은 차라리 부처로 바뀌든지 오히려 더 낫죠. 어떤 정확한 그 성격으로 되는 거를 훨씬 공무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저분 한 분만 싫어하고 나머지 다 좋아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 같습니다.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를 맞아요. 위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런 거 직격으로 얘기한 사람이야. 선제적 도발이죠. 계속 인상 쓰면서 네, 선제적 그러면서 도발. 자기 네. 정치를 위해서 맞아요. 국무회의조차 활용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 뭘 받아친다든지 네. 자극적으로 안 하죠. 네. 선제적으로 도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냥 스폰지처럼 어허. 딱 받고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